자, 기본권의 의미 공부했었죠?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를 헌법이나 법률에 기록함으로써 좀 더 확고하게 보장하려고 하는 것, 이걸 기본권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따라서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도 색깔이 강하고 또 실정법도 색깔도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기본권이 크게 나눠서 6가지를 공부했었는데요. 이 6가지 기본권을 크게 자연법적인 기본권과 실정법적인 기본권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자연법적인 기본권은 뭐가 있냐? 즉, 인간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인간 양심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본권이 뭐가 있느냐? 인간은 목적적 존재로서 누구나 다 존엄받아야 되고, 그럼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며,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인간 양심이면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천부인권적 성향이 강한 기본권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 성립 이전에도 인정받아야 되는 권리고, 헌법이나 법률에 열거되지 아니해도 인정돼야 되는 권리이며, 왜? 천부인권이니까. 자, 그리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인정돼야 되는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왜? 천부인권, 자연법이니까요. 그래서 국가 성립 이전에도, 그 다음에 헌법이나 법률에 열거되지 아니하여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포괄적으로 인정돼야 되는 권리라고 해서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 주권, 자유권, 평등권은 국가 성립 이전에도 인정되어야 하며, 헌법이나 법률에 열거되지 아니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외국인도 자유, 평등, 그 다음에 인간 존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죠. 그리고 열거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성립 이후, 그 다음에 헌법이나 법률에 열거된 내용만,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왜? 열거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적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국가마다의 특징이 다 다르고, 그리고 국가 내에 있는 헌법과 법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조건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영국은 의원내각제라서 대통령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이 있죠. 그러니까 참정을 할 때 영국에선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끼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고 그 나라의 헌법이 기록된 여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 대표적인 기본권이 뭐냐?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며, 이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은 대단히 실정법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서 그 나라의 특색이 어떻고,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어떻게 열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장되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참정, 사회, 청구권은 열거적 기본권이다, 실정법적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참정, 사회, 청구권은 국가 성립 이전에는 인정된다, 안 된다? 국가 성립 이전에는 참정, 의원회의제 대통령제도 없는데 참정할 수 있어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데 국가의 사회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재판 요구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국가 성립 이후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인정되는 방식도 헌법과 법률에 열거된 방식, 그대로 참정, 사회,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임할 수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열거된 방식 그대로 참정, 사회, 청구권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참정권 안 됩니다. 사회권, 청구권 제한적으로는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정, 사회,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실정법적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포괄적 기본권, 즉 자연법적 성향이 강한 기본권과 실정법적 성향이 강한 열거적 기본권을 구분하시는 것, 이것이 이번 시간에 알아두셔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존엄성, 행복, 주권, 자유와 평등권은 어떤 색깔이 강하다? 자연법, 천부인권적 성향이 강하다. 즉 인간의 양심으로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런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국가 성립 이전에도 헌법과 법률에 열거되지 아니하여도, 그리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인정되어야 되는 기본권, 그래서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참정사회 청구권은 나라마다 특징이 다 다르고 경제적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기록된 여부도 다 달라요. 그래서 참정사회 청구권은 그 나라와 국가, 법률의 특색이 매우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정법적 색깔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권력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참정사회 청구권이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없죠. 국가가 없는데 뭘 참정을 하며 국가가 없는데 무슨 사회권과 청구권을 어떻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라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열거된 방식대로만 이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법적 성향이 강한 거죠.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참정권은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어느 나라든지. 자, 이렇게 자연법적 성향이 강한 포괄적 기본권, 인간존엄성, 행복주요권, 자유평등권 이것과 실정법적 성향이 강한, 그래서 국가 성립 이후에 헌법 법률 열거된 대로만 인정이 될 수 있는 열거적 기본권, 참정 사회 청구권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셔야 될 첫 번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잘 보세요. 기본권 중에서 소극적 기본권이 있었죠? 그건 뭐였습니까? 자유권이에요. 대단히 방어적 기본권이죠. 그리고 적극적 기본권 공부했었죠? 적극적 기본권은 열거적 기본권하고 우연치 않게 같아요.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이 적극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정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사회 청구를 통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것이고, 이에 응하는 국가 권력도 적극적으로 응해야 돼요. 그래서 개개인들이나 국가나 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적극적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사회권과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특정한 경제적 요소를 요구하는 거죠. 특히 사회권은 경제적 요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하나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동들한테 무상급식을 하자. 그러면 국가 권력 내의 교육부에서 교육부사나 학교들이 실제로 급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대표적인 것이 재판 청구 아닙니까? 국가 권력 기관의 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회권과 청구권의 공통점은 뭐냐면 국가의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사회권은 그 행동을 요구하는데 특히 어떤 색깔이 강하죠? 경제적 요소가 강해요. 이 경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급부라고 한다. 급부. 그래서 국가의 급부, 경제적 요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사회권만의 특징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요거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돈해 볼게요. 소극적 권리는 뭐다? 자유권. 적극적 권리는 참정, 사회, 청구권이다. 이 중에서 국가의 특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과 사회권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경제적 요소가 강한 것은 뭐? 다른 말로 급부, 그러니까 경제적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뭐? 사회권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오래된 기본권은 자유권, 거의 최근에 와서야 어느 정도 구축이 된 기본권은 사회권.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 내용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이 내용들은 난이도가 높은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천부인권적 성향이 강한 포괄적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주요권, 자유평등권, 실정법적 성향이 강한 기본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그걸 다른 말로 열거적 기본권. 아시겠죠?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국가 성립 이전에도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헌법과 법률에 열거된 내용만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정되느냐, 외국인에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내용들이에요. 잘 나와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요 내용을 정돈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문제를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神は愛である。言葉の意味もどうして自分がその言葉に引っかかったのかもわからない。なのにどうしてもその言葉から目が離せませんでした。神は愛である。その意味を教えてくれ。教えてください。
彼らは真相を憎んだことがありますが、その人たちのために心の底から祈れますか？できません。それでいいのです。人間の心は弱いものです。憎むべき敵のために祈るなんてできるものじゃない。でも神の力にすがればそれができるのです。許されざる者を許し、そして愛する。それが神の愛です。許されざる者を許し、そして愛する。おかえり、マツコ。マツコは俺の神だったんです。なのに俺は。ちょっとやめてください。銃用意したら。僕らのバカ。警察はあなたを疑ってます。いいんだ。マツコは俺がやりました。マツコは俺が殺しました。この人はきっと刑務所に戻りたいんだ。俺はそう思った。おばさんのいないこの世界にもう何の未練もないんだと。おばさんを殺したのはあの人じゃありません。曲がってる。자, 여러분들 수능 특강 실전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로는 45페이지가 되겠네요. 읽어보겠습니다. 1번 밑줄 친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리 헌법은 기억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모든 조항이 지향하고 있는 규범성을 보여주는 조항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함을 명시한 것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디귿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자, 공부하셨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연법적 성향이 강한 포괄적 권리인가요? 아니면 실전법적 성향이 강한 열거적 권리인가요? 자연법적 성향이 강한 포괄적 권리라고 공부를 했었죠. 자,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기억은 헌법 제10조죠. 국가 권력에 대한 구속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맞나요?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알아두세요. 헌법 제10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이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다 국가 권력을 구속합니다. 헌법은 맨 앞에 기본권이 나와 있고 뒤에 국가 권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가 적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범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헌법에는 다양한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양한 모든 글들은 다 국가 권력을 다 구속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진정한 입헌주의의 의미고, 즉 헌법에 따라 운영된다라고 하는 원리고요. 이 입헌주의 원리, 즉 국가 권력은 헌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입헌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근대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나 있는 모든 내용, 모든 조항, 모든 규정은
국가 권력을 모두 다 구속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단 10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항이 그렇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은 모든 기본권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이념이다. 공부했었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 기본권의 이념이다. 또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또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이 된다. 이거 공부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니은도 맞네요.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 행복추구권이네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이걸 공부했었습니다. 존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요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경제적 요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적인 만족도도 얘기하는 것이죠. 디귿 맞겠습니다. 자, 리을을 보겠습니다. 헌법은 디귿의 보장을 위해 구체적 내용을 기본권 조항이 모두 규정하고 있다. 가능한가요? 자, 구차헌법, 이 헌법이 만들어진 것은 오늘날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8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때는 이동통신도 없었고요.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체제가 만들어졌죠. 이동통신을 통해서 많은 사회체제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정치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다 기록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그리고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추구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헌법 제10조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천부인권적 성향이 강한 포괄적 권리예요. 포괄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해도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죠. 굳이 다 기록할 필요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리을 땡. 답은 몇 번?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4번이에요. 그림은 기본권 유형 AB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ABC는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자, 여기 단서가 나와 있네요.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 행위를 요구하는 것. 자, 이거 아까 전에 부연 설명할 때 공부했었던 거죠.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A, B래요. 그러면 이것은 청구권과 사회권 중 하나인 거죠. 그죠? 그러면 아니요는 C래요. 청구권과 사회권 중 하나인데 아니요가 C랍니다. 그럼 C는 뭘까요? 자유권이 되겠네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기억 A에 비해 청구권, 사회권에 비해 C가 자유권이 최근에 등장한 권리인가요? 아니죠.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죠. 자, 기억 땡. 니은 가에는 적극적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적극적 권리 B. 이건 맞네요. 청구권, 사회권 중 하나니까. 근데 아니요? 그럼 C 자유권. 이건 맞네요. 근데 A는 맞아야 돼요. A는 청구권, 사회권 이것이 적극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 권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니은 땡. 디귿 가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인가? 오, 할렐루야!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천부인권적 권리로서 뭡니까? 이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얘기했었죠. 인간 존엄, 행복주권, 자유평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정법적 성향이 강한 참정, 사회, 청구권은 원칙적 불허예요. 아시겠죠? 물론 사회권 청구권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을 내서 많이 설명해주고 싶지만 약간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이렇게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시험 문제 푸실 땐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돼요. 어떻게 알아두시냐?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 요거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이 된다. 그리고 국가 성립의 이전에도 인정이 되고 헌법 법률에 열거되지 아니해도 인정이 된다. 그리고 참정, 사회,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열거적 기본권, 다른 말로 실정법적 성향이 강한 기본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가 성립 이전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리고 헌법 법률에 열거된 대로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한다면 C만 해당되겠죠. C만. 그죠? 자유권만 인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까? 외국인에게도? 그러면 그럼 B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권이 돼야 되는 건데 자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없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문구는 맞는 거죠. 말장난인데 요런 게 시험 문제 트렌드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리을을 보겠습니다. A가 복지국가의 원리를 반영하는 권리라고 한다면 A는 뭐였죠? 청구권, 사회권 중에서 사회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B는 청구권이 되겠죠? 수단적 절차적 권리. 청구권은 수단적 절차적 권리 맞나요? 맞죠. 정답은 몇 번? 5번. 자,
실전 문제 5번 봐볼게요. 자, 5번. 기본권의 유형 A와 B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A를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무슨 기본권일까요?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은 그러니까 끝날 때 무슨 청구권 이렇게 끝나요. 이 법률 조항이.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 법률 조항에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99%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지 몰라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문구가 튀어나오게 되면 청구권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추하셔도 됩니다. B를 봐볼게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신체의 자유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이 신체의 자유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무슨 기본권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함부로 잡아가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A와 B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방어적 권리에 해당됩니까?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죠. 청구권은 아니죠.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됩니다. 두 번째, 적극적 권리입니까?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죠. 자유권은 아니죠. 그러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정치적 기본권에 해당됩니까? 이건 참정권이죠. 근데 이건 둘 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질문 가지고 둘을 구분할 수는 없죠. 네 번째, 실질적 평등. 이건 사회권을 얘기하는 거죠. 둘 다 사회권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네요. 다음 것 1번. 자, 실전 문제 6번 봐볼게요. 자, 자료 1과 자료 2는 기본권 유형 A, B,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 C는 각각 자유권, 사유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문제 유형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아까 전에 4번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이러한 것이 최근 시험 문제 트렌드니까 많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보 인권적 성격을 지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 자, 지금 A, B, C는 자유권, 사유권, 청구권 중 하나이죠. 근데 이 중에서 첨보 인권적 성격을 지니는가? 이거는 자유권만 해당되고 사유권과 청구권은 열거적 기본권으로서 실정법의 색깔이 더 강한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A, B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A와 B는 뭐가 될까요? A와 B는 사유권, 청구권 중 하나가 되겠죠. 사회, 청구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C는 뭐가 될까요? C는 A, B가 사유권, 청구권 중 하나이니까 C는 당연히 자유권이 되는 겁니다. 따라가시죠? 두 번째 단서를 보겠습니다.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인가? 이 말은 청구권을 묻는 것이죠. 이 질문으로 B와 C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C는 자유권이니까 B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수단적 권리입니까? 즉 청구권입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을 할 수가 있대. 근데 C는 자유권이니까 B는 뭐가 될까요? 청구권이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 A는 뭐가 될까요? 사유권이 되겠네요. 자, A, B, C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답을 찾아내면 되겠죠. 1번. B는 청구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교육, 근로, 환경의 권리,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 전부 사회권적 기본권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회권이죠. 사회권은 B가 아니라 뭐죠? A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2번. C와 달리 A는, 자,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모든 기본권은 자유, 평등, 참정, 사회, 청구권은 상황에 따라서 제한할 수가 있어요. 단,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유, 평등, 참정, 사회, 청구권 당연히 기본권으로서 법률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국가 위기 시에, 공동체의 위기 시에 가능합니다. 자, 2번도 땡. 3번. 가해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가? 이 말은 뭐죠?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가? 이 말은 외국인에게는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 권리가, 가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실정법과 자연법 중에서 이 권리는 자연법적 권리, 이 권리는 실정법적 권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맞죠? 가에서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입니까? 즉 실정법적 권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하고 AC가 나왔어요. 네 하고 AC. 자, 실정법적 권리. 자, A 사유권은 맞죠? 근데 C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자연법적 권리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자, A는 해당이 되는데 C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땡, 4번 보겠습니다. 나에는 자,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인가? 실체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의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 평등, 참정, 사회권 이런 식으로. 근데 절차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그 자체의 색깔이 없죠. 그냥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이 침해가 됐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이니까 실체적 기본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색깔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절차적 기본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절차적 기본권입니까? 즉 청구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나가. 그러면 B, 예 해놓고 B가 들어간대요. 청구권이 예래요. 맞나요? 자, 절차적 기본권 외우더라고 했었죠. 절차적 기본권, 그다음 수단적 기본권 뭐라고? 청구권. 다시 한번 절차적 기본권, 그 다음에 수단적 기본권 뭐라고? 청구권.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번이 맞죠. 나에는 즉 이 절차적 기본권입니까? 라고 한 질문이 B 청구권 맞다. 예, 맞는 말이죠.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다에는 소극적이고 방어적 권리에 해당되는 권리입니까? 자유권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네 했는데 C가 들어가는 건 맞아요. 자유권이니까. 근데 B는 청구권인데 소극적 권리가 아니죠. 적극적 권리죠. 땡.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존엄한 존재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인간은 그 자체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다른 사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인간 존엄이 헌법 제10조에 있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아니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냥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또 어떻게 드러나 있는 건가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게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강조하고 싶은 게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결정권. 여러분 지금 이 강의 왜 보는 거죠? 아 선생님 지금 시험이 코앞인데 그래도 좀 점수를 좀 높여보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어요.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듣습니다. 정말 싫은데 강의를 듣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혹은 정말 싫은데 엄마가 아빠가 야 강의 좀 봐! 그래서 막 앉혀놓고 뒤에서 감시하면서 그러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결정권이거든요. 이걸 안 쓰셔도 돼요. 자기결정권. 우리 인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듣거나 안 듣거나 정치여법을 선택하거나 말거나 수능시험에 응시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개개인이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남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자기결정권인데 이런 식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 자기결정권에 입각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갖습니다. 내가 할 거냐 말 거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죠. 이걸 행복추구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뭐 이런 등등은요. 우리 기본권의 이념이라고도 부르고요. 개별적으로 B부터 F까지 존재하는 게 왜 있냐? 도대체 이게 왜 있냐? 인간이 왜 평등하고 자유로워야 하는가? 답은 오히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므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기본권들 밑에 있는 B부터 F까지가 추구하는 방향이 행복, 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또 하나 포괄적 권리라는 말은 꼭 아셔야 돼요. 포괄적 권리다라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던 비슷한 맥락입니다. B부터 F까지를 다 담아낸 내용이다. 그래서 포괄적 권리다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이걸 쓰진 않겠지만 이걸 선언적 규정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선언적 규정.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문장을 써 나갈 때 국어 시간에 배우죠. 두괄식이 있고 미괄식이 있어요. 자기의 주장을 시작부터 빵 때린 다음에 쫙 나아가는 전개 방식이고요. 막 요목조목 설명하다가 그러므로 마지막에 내 주장은 이렇다. 이런 걸 미괄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헌법이 두괄식 같은 느낌? 이런 거죠. 인간은 요래서 존엄하다가 아니라 그냥 시작부터 헌법 제10조에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 그 다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을 나열하고 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언적 규정이란 말을 굳이 적진 않았지만 요 포괄적 권리라는 말을 통해서 요 내용을 살리시고요. 밑에 가면 요 비슷한 표현 또 하나 나와요. 근데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평등권이에요. 평등권은 기본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렇게 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이 대하는 거냐? 똑같이 대하는 영역도 있긴 해요. 그런 영역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합리적 구별을 인정한다. 이 정도는 살려두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르게 대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평등권은 우리 헌법 11조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법 앞에 평등, 사회적 특수계급의 이런 건 우리 지금 인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회적 특수계급. 선생님이 가끔씩 현장에서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계급이 뭐니? 물어보면 서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서민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의 계급은 뭘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도 뭐 서민 같은데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서민이라면 우리 위에 계급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요. 뭐 재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웃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친구는 자기가 무슨 왜 친구들이 웃지 이거 잘 모르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밑에 누구 있어? 우리 서민인데 우리 밑에 누구 있어? 그럼 막 자기식으로 논리를 막 펼쳐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왜요?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우린 지금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말이죠. 항상 저희 집안은 양반 가문이다. 양반 가문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진짜 양반 가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양반이야. 그럼 양반 밑에 누가 있죠? 선생님 양반 밑에 누구누구 있죠? 그건 대한민국에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생각이 바뀌기를 희망하고 이런 평등의 성격이 있어요. 얘도 꼭 아셔야 되는데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란 말을 써요. 다른 기본권의 전제 조건이다. 선생님이 이걸 빨간색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또 비슷한 표현이 뒤에 가서 나오는데 이거랑 막 헷갈려요. 다른 기본권의 전제 조건. 이거 무슨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으냐? 평등하지 않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거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하는 그런 신분제 사회에서는 더 이상 뒤에 있는 권리들을 이야기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느낌이랄까? 다시 한번 다른 기본권의 전제 조건, 보장의 전제 조건이다 라는 말은 평등하지 않은 즉 신분제 사회에서는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걸 논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등권을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보장이라고 다 적어드릴까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이렇게 적으시고요. 이런 평등권의 종류도 있나요? 뭐 종류도 있긴 있어요. 우리 그전에 다 배웠던 거니까 추가적으로 막 자세하게 필기하지 않을 거고요. 종류에는 형식적 평등도 있고 실질적 평등도 있어요. 전부 다 평등한 거죠. 다시 한번 공부할 때 이렇게 하세요. 형식적 평등 뭐 이걸 1번이라고 해볼까요? 실질적 평등 2번이라고 해볼까요? 1번, 2번 공통점 무엇인가요? 1번과 2번의 공통점은 평등이죠. 그런데 그 평등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평등권의 종류가 형식적 평등 다른 것도 같게 대한다. 실질적 평등 다른 건 다른 거 아니냐? 그러면 둘 다 평등한 건데 성격이 다르죠. 그러면 그런 형식적 평등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거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 첫 시간에 했어요 여러분. 또 돌아가면 법의 이념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그때 정의라는 관념을 배웠습니다. 정의라는 이념. 정의를 너무 추상적이니까 각자에게 그의 몫을 준다? 그럼 각자에게 그의 몫이 뭐지? 그래서 이거를 그러네요. 배분적 정의, 뭐 평균적 정의 이렇게 또 배웠네요. 그때 평균적 정의의 다른 말로 형식적 평등. 다른 거 갖게 대하는 거. 뭐 그래서 투표권을 다 한 사람한테 한 장씩 주는 것 이런 성격의 평등을 형식적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실질적 평등은 다른 건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는 거니까 뭔가 우대 조치할 수 있는 다른 건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는 것들도 이 실질적 평등의 개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정도를 좀 정리를 해두시고 세 번째는 자유권인데 이 자유권은 일단 성격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격. 자유권, 소극적 권리. 이건 뭔가 방어적 권리.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방어적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간섭을 배제해달라고 하는 이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뭔가 국가의 간섭과 개입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 소극적 권리. 그러니까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민들의 자율성에 좀 맡겨두시죠. 이런 느낌이랄까. 그 다음 방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계속 간섭하려고 하면 그만 좀 하시죠. 그만 좀 하시죠. 이런 방어적 권리,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유권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얘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특히나 자유권이 18세기에 이렇게 18세기에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됐죠.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이렇게 from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말로도 한 번쯤 정리를 해두시고 이런 자유권은 현대에 와서 비로소 강조된 권리가 아니고요. 그전부터도 우리가 이 자유를 향한 이 열망 이런 것들이 혁명으로 드러나면서 우리가 자유 좀 더 이제 누릴 수 있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 자유권을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좀 어려운 말로 고전적 권리 이렇게 낼 때도 있는데 뭐 선생님이 굳이 적진 않겠습니다. 역사가 오래되었다. 이런 말로 바꿔서 출제할 때 있고, 마지막입니다. 포괄적 권리. 이것도 아셔야 돼요. 포괄적 권리. 선생님, 포괄적 권리라는 건 위에 적혀 있는데요. 그렇죠. 위에 적혀 있는 포괄적 권리는 무슨 말? 행복 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 말은 밑에 있는 평등권부터 F, 사회권까지의 내용을 담아낸 모두 감싸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포괄적 권리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 있는 포괄적 권리는 헌법에 막 나열되어 있거든요. 헌법 제12조부터 23조까지 선생님이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 예를 들어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 자유, 학문 종교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어요. 이런 자유, 저런 자유, 그런 자유 막 나열되어 있으면 헌법에 딱 있으니까 내가 나열되어 있는 것만 자유로운 거구나. 다시 12조부터 23조까지 이런 자유, 저런 자유, 그런 자유 막 쓰여 있으니까 그런 자유만 내가 누릴 수 있구나가 아니고 그냥 인간은 포괄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나열되어 있는 것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헌법에 나열되어 있는 건 뭐 샘플이랄까? 샘플? 야, 이런저런 자유가 있어. 이건 샘플이야. 근데 너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이걸 포괄적 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괄적 권리. 여기서 종류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신체의 자유가 있거든요. 신체 자유가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냐면 우리가 뭐 학교 시험 대비니까 뭐 예를 들면 중간고사 범위가 뭐 2단원 중반까지 가거나 이렇게 딱 잘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공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정치와 법,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툭 이렇게 던져놓지 마시고 내가 반드시 6단원까지 끝을 보겠다. 어느 하나의 시험이라도 놓치지 않겠다. 비록 내가 중간고사에선 나름 좀 아쉬운 점수를 받았지만 기말고사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가 붙고 하다 보면 더 재미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비록 중간고사 때 만점 받으면야 이젠 그 만점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다소 아쉬운 점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단원에서 더 열심히 해서 분명 보완할 수 있어요. 왜? 뒤로 갈수록 당장 2단원 가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선생님이 그냥 겁주는 게 아니라 2단원에 가서 포기하는 친구들도 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고 2단원까지 쭉 공부하고 3단원, 4단원 나아가겠다라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할 텐데 얘는요, 신체의 자유는 개념적으로도 여기서도 중요하지만 5단원 가면요, 형사 절차가 있어요. 형사 절차. 거기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상당 부분 이 앞에서 소개가 미리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학교에서 뭐 선생님마다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용어만 몇 개 설명하시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마다 아주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 헌법상의 각종 권리들이 있다 해서 요목조목 설명하시면 여러분 들을 때부터 얘는 시험에 나오겠는데? 이걸 안 내긴 곤란하겠는데? 이런 느낌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신체의 자유는 다음 강에 선생님이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거 말고도 아까 이야기했던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쭉 한번 나열해 보시고 일단 이번 강에선 뭘 중시한다? 성격. 그러니까 자유권의 성격은 소극적이다, 방어적이다,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 다음 포괄적 권리다 정도까지 살리시고 다음은 참정권인데요. 이 참정권의 성격, 일단 의미는 뭘까요?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참정권은 적극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가 되죠. 이렇게 뭔가 섞이면 잘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면서 능동적 권리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능동적 권리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선거권을 이제 인정을 해줬어요. 선거권, 자기한테 선거권이 있어요. 그럼 선거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의미를 갖진 않죠. 참정권이니까 자기의 이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능동적 시민으로서 그래, 이 나라의 대표는 내가 직접 뽑겠어. 이런 능동적 시민으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이다, 능동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법적 의무로 강제하진 않죠.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투표하러 좀 오시죠. 제가 그날 바빠서. 벌금! 이러지 않습니다. 투표하러 오시죠. 제가 그날 바빠서. 교도소 가셔야 되겠네요. 이러지 않죠. 그래서 법적 의무로 강제하진 않는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고 여기에는 종류까지 그냥 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좀 짤막하니까 24조, 25조에 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권.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갖는다라고 헌법 제24조에 적혀 있고요. 뿐만 아니라 25조 가면 조금은 낯선 표현, 공무담임권. 잠깐만, 공무담임권? 문제 풀 때 본 것 같은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공무담임권. 말뜻으로는 공적인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적인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니까 얘는 국민들은 선거권도 갖지만 피선거권도 갖겠죠. 후보에 출마할 수 있죠. 그래서 공직 진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피선거권. 다음 공직 취임권이 있습니다. 뭐 얘는 뭐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되어서 이 정치 과정에 자기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넓게 보면 요 참정권의 범위에 들어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국민투표권도 있죠. 국민투표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참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참정권을 이렇게도 말을 하죠. 19세기에 참정권 확대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국가의 자유, 그래서 국가의 의라는 말은 지워서 투 개념을 씁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18세기의 시민혁명 직후 보통 선거를 이루진 못했거든요. 우리 보통 선거가 뭐였어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든지 선거권을 갖도록 한다. 이게 보통 선거인데 보통 선거는 20세기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는 노동자 중심으로 한 참정권 확대 운동. 복습. 이게 뭐였죠?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참정권 확대 운동을 무슨 운동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글자로 뭐뭐뭐뭐 운동. 차티스트 운동. 차티스트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인민헌장, 영국의 인민헌장이 영어로 People's Charter. 그래서 헌장주의자, 차티스트 운동. 아, 왜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냐? 일반 노동자들한테도 선거권을 인정하라.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을 담은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 여성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도 19세기에 쭉 전개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결실로 당장은 그 당시엔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쭉 이어져 오는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20세기에 보통 선거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정권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고요. 다음 청구권입니다. 아, 청구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청구권의 성격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이란 말뿐만 아니라 절차적이다라는 말도 시험에 나오고요. 열거적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이 말보다 훨씬 더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말은 수단적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수단적 권리. 그래서 이 수단적 권리를 풀어서 쓰면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렇게 수식을 받아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청구권만 존재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국가가 나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해도 되겠어? 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제 청구권을 행사해서 침해당한 자유권을 보장받겠어. 그러니까 다른 기본권, 예를 들어 자유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이 청구권의 성격,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겠죠.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다던가, 뭐 더 나가서 나중에 배울 때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던가,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침해된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의 헌법상 청구권인데, 그래서 이런 건 시험 문제 어떻게 오답도 내냐면 절차적 권리. 그래서 절차적 권리라는 말을 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이런 말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권리 그 자체가 목적이냐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청구권은 권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써드릴게요. 권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오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다, 수단이다, 아 헷갈리고 참 이거 난감하네. 그러지 마시고요. 청구권 행사를 위해 청구권을 행사한다. 다시, 청구권 행사만이 목적이다. 이런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나는 소송하기 위해 소송하겠어.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나는 소송하기 위해 소송하겠어. 이게 아니죠. 나는 내 침해된 자유권을 보장받기 위해 소송으로 나아가겠어. 나는 헌법소원하기 위해 헌법소원하겠어. 이게 아니죠. 나는 침해당한 어떤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걸 수단이라고 한다까지 정리하시면 어려운 문제까지 풀 거고요. 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류. 이 종류는 헌법 제26조부터 30조까지 쭉 나열한 건데 일단 적어놓고 갈게요. 이번 강은 성격 중심이니까. 청구권의 종류 헌법 제26조 청원권이 있어요. 청원권. 27조의 재판받을 권리.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재판 청구권. 28조의 형사보상 청구권이 있어요.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형사보상 청구권. 29조에 처음에 생각열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무원이 뭔가 잘못해서 저한테 피해를 입혔으니까 국가가 손해배상하시죠. 이걸 국가배상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밑에 적을까요? 위에 범죄 피해자의 국가구조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일단 이 정도까지 필기를 해놓고서요.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성격 중심으로 정리하고 다시 추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적어놓고서 사회권으로 가겠습니다. 이 사회권은 시험 문제 누구랑 같이 비교하면서 많이 나오느냐. 여기 자유권 다시 한번 보시죠. 자유권의 성격, 소극적, 방어적, 역사가 오래되었다, 포괄적 권리다. 이거를 완전히 그냥 혹 뒤집으면 돼요.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자유권의 성격을 그냥 훌러덩 뒤집으면 사회권의 성격이 나올 만큼 둘이 아주 성격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성격상 자유권과 사회권이 대척점에 놓여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알아듣기를 희망하면서 사회권은 소극적의 반대말로 적극적 이렇게 적어보시고 방어적이다. 간섭을 배제해달라. 그냥 저 생활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라기보다는 뭔가 국가에게 계속 뭐 요구해요. 이런 거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거 저런 거 마련해 주시죠. 그래서 급부를 요구한다. 즉 간섭을 배제한다. 방어적이다라는 거 성격을 뒤집으면 이런 성격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역사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쪽은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떨 때는 현대적 권리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20세기에 강조된 거니까. 우리 그 전에 복지국가의 원리 정리하면서 복지국가 헌법의 아이콘이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뒤에 가면 사회권 배울 때 함께 또 묶어서 연결 지으면 좋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떠올리시면 사회권이라는 권리와 맞물려 가면서 20세기 그러니까 역사가 가장 짧은 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엔 역사가 가장 짧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최근에 등장했다. 마지막 포괄적 권리의 반대말로 열거적 권리라고 부릅니다. 어딘가 한 군데 더 쓰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죠. 열거적. 청구권이랑 사회권은 이렇게 헌법에 땅땅땅땅땅 적혀 있는 것들 중심으로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청원권, 헌법 제26조 등등 쭉 해서 30조까지 가서 범죄 피해자의 국가 구조 청구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 중심으로 보장이 되면 여기 있는 사회권도 헌법 제31조부터 36조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말 그대로 연결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사회권이구나. 이렇게 열거적 권리다라고 부르고요. 반대말은 포괄적 권리입니다. 자유권은 이런 자유 저런 자유 그런 자유가 있어 해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샘플 같다는 느낌. 이쪽은 이런 사회권 저런 사회권 쭉 한번 적어볼게요. 31조의 교육받을 권리.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헌법 제31조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가 있어요. 근로 3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로 3권. 얘는 시험 문제에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좀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근로자들은 단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대 회사 차원에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죠. 그리고 단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투표를 통해서 파업에 나설 수도 있죠.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단체 행동권도 있고요. 적다 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분명 있죠. 그래서 전에 복지국가의 원리 정리할 때 나왔던 게 또 고스란히 한번 정리되는 그런 느낌일 거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처음에 생각 열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종 사회 보장제도 뭐 등등이 있고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환경권이라고만 적겠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사회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세기 이렇게 20세기 와서 국가에 의한 자유 이런 표현 그래서 전치사를 쓰면 바이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혹시라도 학교에서 자유라는 이 가치가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게 18세기고 국가에의 자유 19세기이고 20세기에 가면 국가에 의한 자유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배운 친구들은 딱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길 희망합니다. 자,